차돈, 잠깐 이리 좀 와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축의금 좀 보세요. 아까 분명히 여기 있던 봉투들이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차돈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화장실 갈 때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봤다고.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도둑이 따로 있나? 훔치면 그게 도둑이지. 당신이 축의금을 훔쳤다고. 내가 직접 봤어. 뭐라고요? 내가 축의금을 훔쳤다고요? 딸 결혼시키더니 사치병 생겼나? 이런 자리에서 손주 축의금까지 훔치는 꼴을 보게 될 줄이야. 당장 경찰을 부르세요. 제가 도둑이라면 경찰을 불러서 밝히죠. 그래, 불러서 도둑 좀 잡아가라고 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손종녀 여사의 딸 현정이 상기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손종녀 여사는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누구길래 그러니? 괜찮은 사람이야. 현정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정하고 배려심도 깊고 딱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야. 몇 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손종녀 여사에게 그 말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덕분에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기에 딸도 그런 사람을 만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난 날, 손종녀 여사는 의외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김철민이란 이름의 그 청년은 또래보다 차분하고 점잖았으며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정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현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철민은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손종녀 여사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현정의 어릴 적 이야기에 진심으로 웃으며 가끔은 손종녀 여사에게 음식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손종녀 여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현정은 기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철민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빠처럼. 손종녀 여사는 두말 없이 결혼을 허락했고 서둘러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없는 자리였지만 그녀는 딸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며 가슴 벅찬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혼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갈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날 손종녀 여사는 처음으로 철민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박미자라는 이름의 사부인은 예상과 달리 다소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인사만 나눈 후 대화를 이어가려는 손종녀 여사의 노력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게 인사를 마친 박미자 씨는 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손종녀 여사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현정이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박미자 씨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손종녀 여사는 그때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딸과 사위의 행복한 모습에 그런 감정을 금방 접어두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손종녀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처음 만난 어색함 때문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손종려 여사는 딸의 새 출발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결혼이 딸에게 가져올 행복과 함께 예상치 못한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견례를 마친 후 손종려 여사는 사부인 박미자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처럼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부인과의 관계는 생각처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손종려 여사는 용기를 내어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견례 이후로 잘 지내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하면 어떨까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미자 씨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시간이 나면 연락드릴게요. 손종려 여사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아이들 결혼 준비도 있고 우리도 이제 가족이 될 테니까요. 결혼 준비 모임에서도 박미자 씨는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주로 아들과만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손종려 여사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미소만 지은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정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자리에서 손종려 여사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 말고 우리 둘이요. 서로 얘기도 나누고 아이들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의논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미자 씨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해요. 그러나 그 다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사부인의 냉담한 태도가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때로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2달 전 양가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손종려 여사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박미자 씨,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면 우리도 자주 만나야 할 텐데 혹시 내가 뭐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박미자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원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걸 어려워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에 테이블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정이 민망한 듯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엄마, 어머님 원래 성격이 그러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손종려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손종려 여사는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기에 사부인의 태도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 고요한 집안에 그녀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손종려 여사는 더 이상 사부인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고 자신의 화장품 가게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사부인과 친해지지 못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그녀는 마음을 추스르며 자신에게 위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사부인이 그토록 거리를 두는지, 앞으로 사돈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손종려 여사는 사부인과의 관계에 더 이상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사부인의 냉담함이 나중에 딸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딸아,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내가 선택한 사람을 엄마도 믿을게. 손종려 여사는 현정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사부인과의 관계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의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앞으로 닥칠 파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현정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처음에는 결혼 준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스트레스로 여겼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 청첩장 주문, 예식장 계약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현정이 혼자 친정에 찾아왔을 때 손종려 여사는 딸의 눈이 붉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정아, 무슨 일 있니? 눈이 왜 그렇게 붉어? 현정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손종려 여사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래, 결혼 준비가 쉽지 않지. 엄마가 더 도와줄까? 아니야. 엄마 괜찮아. 다들 이렇게 힘들게 결혼하는 거겠지 뭐. 손종려 여사는 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불안감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현정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고 철민도 예의 바른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사부인 박미자 씨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손종려 여사를 마주칠 때마다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손종려 여사는 딸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공손했고 장모인 손종려 여사에게 매우 깍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정과 철민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철민이 화장실에 간 사이 손종려 여사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현정아, 혹시 철민이랑 무슨 일 있어? 둘이 좀 어색해 보이는데. 현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신혼이라 서로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어. 별거 아니야, 엄마. 신혼이면 오히려 더 달달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아빠랑 나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싸운 적도 없었는데. 현정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랑 아빠 얘기고 요즘 세상은 달라. 철민이 돌아오자 대화는 그대로 끊겼고 손종려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손종려 여사는 딸에게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현정의 아파트를 찾았지만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방금 전에 두 분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분이 씩씩거리며 나가더라고요. 손종려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정은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정아, 엄마야. 지금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줄래? 현정이 문을 열었을 때 손종려 여사는 딸의 붉어진 눈과 흐트러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밝았던 현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민이랑 싸웠니? 현정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소한 일로 좀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야.
이제 막 시작한 부부라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손종려 여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화가 나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경험한 그녀로서는 딸이 겪는 갈등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현정아, 혹시 철민이가 너한테 함부로 하니? 아니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니? 엄마, 제발 그만해. 그냥 부부싸움일 뿐이라고. 모든 부부가 다 엄마랑 아빠처럼 살 수는 없어. 손종려 여사는 더 묻고 싶었지만 딸의 완강한 태도에 말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내려놓고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무 참견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도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편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손종려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철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위였지만 문 닫힌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닐 텐데. 손종려 여사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현정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현정과 철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제3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자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손자의 돌잔치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쁜 한복을 맞추고 돌잡이 물건들도 정성껏 골랐습니다. 그녀는 이 기쁜 날, 딸 가족이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하길 바랐습니다. 돌잔치 전날 손종려 여사는 딸의 집에 들러 마지막 준비를 도우려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딸의 붉은 눈과 초조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현정아, 무슨 일이야? 아기가 아프니? 현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민준이는 괜찮아. 손종려 여사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철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민이는 회사에 아직 있니? 현정은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어. 손종려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일이 아들의 첫 돌인데 아버지가 집에 없다니.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싸운 거야? 아니요. 그냥 눈물이 현정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현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이가 요즘 자주 밤에 안 들어와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손종려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러는데? 한 달에 3번 정도요. 처음엔 정말 회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서. 손종려 여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알던 철미는 책임감 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그냥 일 때문이라고만 하고 더 캐물으면 짜증을 내요. 예전에 철민이가 아니에요, 엄마. 손종려 여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지만 그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내일 돌잔치인데 철민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아마 회사일 거예요. 오늘은 들어온다고 문자는 보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종려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자식 부부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정아, 너는 민준이 씻기고 재워.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엄마, 설마 철민이한테 전화하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더 심해질 거예요. 걱정 마. 엄마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그냥 이대로 둘 수는 없잖니. 현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종려 여사는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벨소리 후에 철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장모님. 철민아, 지금 어디 있니? 아, 회사에 있습니다.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그래. 혹시 지금 엄마 만날 수 있을까? 내일 돌잔치 때문에 의논할 게 있어서. 잠시 침묵 후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1시간 후에 집에서 뵐까요? 아니, 그보다는 우리 집으로 와줄래? 현정이는 민준이 재우느라 바쁠 테니까.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손종려 여사는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단둘이 조용히 얘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1시간 후 철민이 손종려 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앉아라. 차 한잔 할래? 괜찮습니다. 장모님. 손종려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철민아, 내가 웬만하면 너희 부부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현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혹시 무슨 일 있니? 철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일이 좀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요즘 밤에 집에 안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다면서? 내일이 민준이 돌인데.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종려 여사의 눈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민아, 내가 뭐라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 현정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부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로 풀어야 해. 밤에 집에 안 들어가는 건 아무리 화가 나도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철민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녀는 사위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란다. 내 딸도 소중하지만 너도 내게는 아들이나 다름없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한테도 말해. 철민의 눈에 잠시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그는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현정의 집으로 돌아갔고 손종려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입이 상황을 개선시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주문한 떡과 음식들을 확인하고 돌잡이, 물건들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철민과의 대화 후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손종려 여사는 현정이 민준이를 안고 하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철민도 옆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정아, 오늘 정말 예쁘구나. 민준이도 한복이 잘 어울리네. 고마워요. 엄마, 어젯밤에 그것도 고마워요. 현정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부인 박미자 씨도 화려한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종려 여사에게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하객들과 대화하며 보냈습니다. 돌잡이 의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손종려 여사는 축의금 접수대 근처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철민이 어머니와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늘만큼은 조용히 지내주세요. 아들 돌잔치인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사돈이 어제 너한테 뭐라 했다며? 내가 다 들었어. 이제 장모 말은 잘 듣겠니? 손종려 여사는 대화 내용에 놀랐지만 그녀는 사부인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시 후 손종려 여사는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축의금함 근처에서 사부인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지만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사부인이 큰 소리로 손종려 여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잠깐 이리 좀 와보세요. 사부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당황스러웠지만 하객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용히 사부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축의금 좀 보세요. 아까 분명히 여기 있던 봉투들이 없어졌어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하객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돈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화장실 갈 때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봤다고. 손종려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부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사부인은 이제 완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둑이 따로 있나? 훔치면 그게 도둑이지. 당신이 축의금을 훔쳤다고. 내가 직접 봤어.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손종려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축의금을 훔쳤다고요? 손종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딸 결혼시키더니 사치병 생겼나? 이런 자리에서 손주 축의금까지 훔치는 꼴을 보게 될 줄이야. 사부인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것 하나 탐내본 적 없는 그녀였는데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당장 경찰을 부르세요. 제가 도둑이라면 경찰을 불러서 밝히죠. 손종려 여사의 손이 떨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불러서 도둑 좀 잡아가라고 해. 사부인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현정이 급히 달려와 손종려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무슨 일이에요? 현정아, 사부인이 내가 축의금을 훔쳤다고 하네. 현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부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철민도 서둘러 상황을 파악하려 다가왔습니다. 사부인은 아들을 보자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철민아, 내 장모가 축의금을 훔쳤어.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손종려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첫 돌잔치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이건 그저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어요. 그녀가 정말로 경찰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 철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제발. 철민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손종려 여사는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아,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니? 내가 도둑이라니, 이건 정말. 손종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철민은 손종려 여사의 손을 꽉 잡은 채 주변의 웅성거림을 무시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 상황은 제가 해결할게요. 손종려 여사는 철민이 어머니 편을 들어 자신을 타일러 넘어가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자부인이 나를 도둑으로 몰고 가지 않나? 철민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불규칙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이 조용해서인지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은 아들의 태도에 놀란 듯 했지만 여전히 기세를 꺾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 내 장모가 손자 축의금을 훔쳤다니까. 내가 장모 편을 들어? 철민은 그제서야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철민의 고함에 연 회장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빠졌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철민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손종려 여사도 놀라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부인은 아들의 격앙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철민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축의금함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부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CCTV. 무슨 소리야? 네, CCTV요. 호텔 측에서 행사장 보안을 위해 설치한 겁니다. 현정이가 축의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직접 영상을 확인했어요. 현정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방금 전에 호텔 보안팀에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축의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사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걸 왜 챙겨? 우리끼리 해결하면 될 일이지. 철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장모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어요. 이건 꼭 밝혀야 합니다. 손종려 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철민이 자신을 위해 어머니에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행사장 담당자가 노트북을 가져왔고 철민은 USB를 연결했습니다. 주요 하객들이 모두 화면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약 1시간 전으로 축의금함 주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부인이 주변을 둘러본 후 축의금함에서 몇 개의 봉투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철민은 영상을 정지시키고 사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영상에 찍힌 건 장모님이 아니라 어머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입고 계신 옷과 완전히 같아요. 사부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축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누가 가져갈까 봐 걱정돼서. 손종려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제가 훔쳤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보관하려고 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사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착각했나 봐요.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좀 혼란했나 봐. 철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각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장모님께 사과하세요. 어머니, 내가 왜 사과를. 아니,
그냥 내가 실수한 거지.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장모님을 도둑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하셨잖아요.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사부인은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의 시선이 냉랭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부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여전히 분노를 느꼈지만 더 이상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돌 날이니 이 자리에서는 이만 끝내죠. 손종려 여사의 차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돌잔치의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철민과 현정은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배웅했습니다. 사부인은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아무 말 없이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손종려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날의 모욕은 잊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머니에게 맞서 자신을 변호한 사위의 모습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철민이를 잘못 봤나. 손종려 여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위가 보인 단호함과 용기는 그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순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효자로만 알았던 사위가 어머니와 맞서서 정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망신을 당하게 해서. 손종려 여사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철민이에게 미안하구나.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맞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현정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민이 어제 밤새 울었어요.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한 것도 후회되고, 저희 때문에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한 것도 괴롭고. 손종려 여사는 철민의 마음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했더라도 부모에게 그렇게 맞서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철민이한테 전해줘. 엄마는 그 아이가 엄마를 위해 그런 용기를 내준 것이 너무 고맙다고. 효자라는 건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현정은 어머니의 깊은 이해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손종려 여사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부인의 행동과 철민의 반응 사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정아, 혹시 시어머니와 다른 문제도 있었니? 정말 괜찮은 거야? 현정은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손종려 여사는 더 묻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며칠 동안 손종려 여사는 딸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고 싶었고 스스로도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부인의 모욕적인 행동도 충격이었지만 철민이 보여준 예상치 못한 반응 역시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손종려 여사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물론이지. 지금 갈게. 현정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손종려 여사는 철민과 현정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수척해 보였고, 특히 철민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둘 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현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손종려 여사는 조용히 앉아 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현정은 천천히 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부터 시어머니가 모든 걸 간섭하셨어요. 웨딩드레스, 예식장 장소, 신혼여행지까지. 우리 의견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죠? 철민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머니의 의견을 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해졌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현정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쑥 찾아오셔서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제 살림 방식을 비난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 속옷을 걸어둔 것 가지고 남편 보기 부끄럽지 않냐며 혼내셨어요. 손종려 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민이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했고요. 철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려봤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현정이 편을 들면 더 심해졌고 제가 없을 때 현정이를 더 괴롭히셨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그제서야 철민의 외박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더 복잡한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박을, 그건 도망치는 거였구나. 철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히고 어머니와 현정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만.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현정이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다 당신한테 풀었으니까. 손종려 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딸과 사위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그런데 돌잔치 날 철민이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선 이유는 뭐니? 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장모님까지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걸 보니 제가 지금까지 너무 방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정이와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현정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민이가 어머님과 연을 끊기로 했어요. 손종려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륜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니? 아무리 그래도 철민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는 매일 싸웠고 저는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생겼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현정이를 괴롭히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 아내와 아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현정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참았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손종려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철민의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너희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정말 확실하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철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머니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손종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지지였습니다. 알았다. 엄마는 너희 결정을 지지할게.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그날 이후
철민은 정말로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이 결정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 가족의 행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정했습니다. 철민의 모자 관계 단절 선언 이후 손종려 여사는 딸 부부의 집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를 재운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현정이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금까지 말 못했던 일들이 더 있어요. 이제는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종려 여사는 차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다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현정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문제는 결혼식 준비 때부터 심각했어요. 처음에는 웨딩드레스 선택부터 시작됐죠. 제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촌스럽다면서 무조건 본인이 고른 드레스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철민이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현정이 편을 들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뭘 알아. 여자, 일에 끼어들지 말라며 무시하셨어요. 결혼식장도 문제였어요. 현정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작고 단촐한 결혼식을 원했는데 시어머니는 대형 호텔에서 성대하게 하자고 주장하셨어요. 결국 우리 의견은 무시됐죠? 손종려 여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현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철민이도 좋은 사람이고 결혼 자체는 원했으니까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때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현정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사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철민아, 자책하지 마. 부모와의 관계는 복잡한 법이야. 현정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시어머니가 거의 매주 우리 집에 오셨는데 항상 불쑥 방문하셨어요. 전화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아들 얼굴 보러 왔다며 들어오시곤 했죠. 처음에는 반찬도 가져오시고 해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곧 제 살림 방식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싱크대가 깨끗하지 않다. 빨래가 제대로 개어져 있지 않다. 음식이 맛이 없다. 끊임없이.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게 퇴근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현정이를 혼내고 계셨어요. 현정이가 옷장을 정리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서요. 결혼한 성인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종려 여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딸이 이런 시집살이를 겪고 있었다니.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현정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육아 방식까지 간섭하셨어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방법, 기저귀 가는 방법, 재우는 방법까지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셨어요. 철민이 현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현정이가 없을 때 저한테 내 와이프는 엄마 될 자격이 없다며 이혼하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왜 외박을? 철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니가 자주 오시니까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죠. 그리고 현정이도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었고 저도 인간이라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동료 집에서 자거나 사우나에서 밤을 보냈어요. 도망치는 거였죠. 정말 비겁했습니다. 현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시어머니 스트레스를 다 당신한테 풀었으니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막았어야 했는데. 손종려 여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어.
너희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철민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생겼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죠.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어요. 현정이 말했습니다. 저도 불면증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오실까봐 항상 불안했거든요. 문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손종려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걱정하실까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너희 장모한테 일렀니? 라고 더 화내실까봐 무서웠어요.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손종려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왜 철민이 그토록 단호하게 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3년간의 고통 끝에 내린 고뇌의 결과였습니다. 이해해. 철민아, 너희 결정을 존중할게.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너희 옆에 있을게. 그녀는 딸과 사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딸의 우울한 표정, 사위의 외박, 그리고 부부 사이의 긴장감까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사부인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였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그날 밤 딸 부부의 집에서 나오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거의 매일 딸 부부에게 연락하며 그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철민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현정과 철민이 민준이를 데리고 손종려 여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손종려 여사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인데? 너희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구나. 철민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해외로 이민 가기로 했습니다. 손종려 여사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딸과 손자가 멀리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외라고? 어디로? 싱가포르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 파견 기회가 생겼어요. 3년 계약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정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저도 민준이 때문에 휴직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손종려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딸 가족이 떠난다는 것은 큰 상실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사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니? 사실 몇 주 전부터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제안이 왔을 때는 고민했는데 최근 일들을 겪으면서 결정했습니다. 현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망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손종려 여사는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망이라니. 그런 생각 안 해. 오히려 너희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말 도망치는 건 아니에요. 현정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정리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부부 관계도 회복하고 민준이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장거리로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계속 찾아오실 테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손종려 여사는 철민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같은 도시에 살면서 완전히 단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물리적 거리가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철민아, 어머니와 이렇게 멀어지는 게 너한테도 쉽지 않을 텐데. 철민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현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철민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결정이에요. 자기 어머니와 완전히 단절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래서 저도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멀리 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손종려 여사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철민아, 너 정말 용기 있는 아들이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다니.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손종려 여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떠나는 거니? 한 달 후요. 회사에서 빨리 발령을 내야 한다고 해서 손종려 여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 후면 딸과 손자를 매일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현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강한 척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괜찮지.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나도 자주 싱가포르 놀러 갈 수 있잖아. 당연하죠. 장모님. 저희 집에서 오래 머무르셔도 됩니다. 민준이도 할머니를 자주 봐야 하니까요. 손종려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여행 좀 다니면서 살아야지. 현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떠나면 엄마 혼자 외롭지 않을까 걱정돼요. 걱정 마.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거 너도 알잖아. 내 가게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손종려 여사는 딸 가족을 배웅한 후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과 손자가 멀리 떠난다는 사실은 분명 슬펐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딸 가족이 떠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부인이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기로. 손종려 여사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과 결혼했네요. 지켜봐 주세요. 출국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딸 가족의 이사 준비를 돕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정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은 보관하고 나머지는 기부하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손종려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낯설었지만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차 사돈 되시죠? 박미자입니다. 사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잠시 통화를 망설였지만 냉정을 유지하며 응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철민이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전화를 안 받아서요. 손종려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철민이 어머니와 연을 끊기로 한 결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철민이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발요. 한 달 넘게 아들 얼굴도 못 봤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고 어머니로서 너무 걱정돼서요. 손종려 여사는 사부인의 간절함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딸과 사위가 겪은 고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돈 철민이가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저도 개입하기 어려워요. 통화가 끝난 후에도 손종려 여사는 불안했습니다. 사부인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손종려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사부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웃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드시겠어요? 사부인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철민이 여기 있나요? 아니요. 여기 없어요. 제발 제 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손종려 여사는 차를 내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여기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철민이를 만나게 해줄 위치도 아니고요. 사부인은 차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사돈,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다 정말 내 아들을 영영 못 보게 될까봐 겁나요. 손종려 여사는 사부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철민이와 현정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철민이는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생겼고, 현정이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 모든 원인이 제가 그랬다는 거죠. 사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여사님이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현정이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철민이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주셨죠. 사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그게 진짜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욕심이었을까요? 사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떠납니다. 뭐라고요? 어디로요? 해외로요. 철민이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사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 손자까지 데리고 간다고요? 그건 안 돼요. 손종려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박 여사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예요. 사부인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제발 말려주세요. 사돈, 당신도 딸과 손자가 멀리 가면 보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보고 싶죠.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사부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아들에게 사과할게요. 제발 떠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손종려 여사는 당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박 여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사부인은 서서히 일어나며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손종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럴 거였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어머니와 아들을 갈라놓을 거였냐고요? 잔인한 건 제가 아니라 박 여사님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를 3년 동안 괴롭히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부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을 키우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손종려 여사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희생을 아들에게 빚으로 돌려받으려 하셨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사부인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적어도 언제 떠나는지는 알려주세요. 손종려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딸이 멀리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게 될 테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딸이 행복하다면 그 아픔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사부인이 떠난 후 손종려 여사는 즉시 현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부인의 방문 소식을 알리고 출국 전까지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손종려 여사는 공항에서 딸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곧 보러 갈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야 해. 현정과 철민에게도 따뜻한 포옹을 건넸습니다. 잘 지내고 자주 연락해. 너희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니까. 비행기가 이륙한 후 손종려 여사는 공항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딸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손종려 여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본 딸 가족의 모습은 한국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민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현정은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도 쑥쑥 자라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손종려 여사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사부인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사부인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화병이 나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종려 여사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였을 뿐이니까요.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 사부인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걸. 손종려 여사는 싱가포르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